여러분, 아이가 친구를 때리거나 주변에 민폐를 끼쳐도 사과나 훈육 안 하는 부모들 보면 어떠세요?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대학 갈 때 불이익 주겠다. 그런 기사 보셨죠? 요즘 대학이나 회사에서 인성을 왜 보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게 배우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4세에서 5세 50%가 학급에서 욕, 비속어, 따돌림 현상을 볼 수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미 학교 가기 전부터 인성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은 티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정에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식사 예절 지키기. 요즘 아이 먼저 밥을 먹이고 어른들은 나중에 따로 먹는 집이 많은데요. 되도록 밥은 한 번에 차려서 같이 드세요.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한 다음에 수저를 드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 자연스럽게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반찬을 엄마 아빠가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맛있는 건 나눠 먹고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같이 먹기가 힘들다면 부모가 밥을 먹을 때 아이는 옆에 앉아서 과일이나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을 때 조리사님이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이 엄지손가락을 딱 내밀면서 맘마 선생님 최고 하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월급 받고 밥 해주는 것이 그들의 일인데 그게 왜 감사할 일이냐고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밥을 다 먹었어도 친구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예의예요. 싫어하는 반찬이 나왔을 때 나는 안 먹을 수 있지만 맛없어 하고 말하거나 버리는 것은 안 돼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해준 음식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열심히 고기를 볶아주셨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아빠가 먼저 이야기해주세요. 두 번째는 인사하기. 어른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친구들에게는 손을 흔들거나 안녕 하고 말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인사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하는 아이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따라하게 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매일 하는 인사가 참 많습니다. 인사할 때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얼굴 보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은 느끼기만 하면 안 되고 꼭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주세요. 작은 일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평소에도 불평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어린이집은 스승의 날 선물을 못 받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진 머리띠나 옷을 입혀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트 스티커를 보내주시면서 아이가 스스로 선생님들께 붙여주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고 너무 기분 좋은 이벤트였답니다. 셋째, 사과할 줄 알기. 친구랑 싸우고 나서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간혹 사과를 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하기도 하고 일부러 한 거 아니라고 실수라고 사과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과를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 고의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관계가 지속되길 원하면 사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고 유연하게 키워주세요.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랑 싸우는 경우 다음엔 안 그럴게 하고 진심을 다해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사과를 하고 다시 잘 지내는구나. 싸움은 끝이게 해주세요. 넷째, 약속 지키기. 4시에 데리러 올게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이는 시기를 볼 줄 모르지만 느낌으로 부모님이 약속을 지켰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몰래 빵을 먹이시는 어머니, 바쁘다고 교통 위반을 하거나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느새 아이는 그런 모습을 따라하게 됩니다. 안전과 관련된 행동, 사회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교실에서 뛰지 않는다,
밥은 앉아서 먹는다. 화장실에 갈 때는 선생님께 말하고 나간다. 친구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바깥놀이 갈 때는 친구와 손을 잡는다 등 어린이집에서는 지켜야 할 약속이 참 많습니다. 단체 생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한다면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아이와 약속을 할 때는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약속한 것은 아이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꼭 지켜주셔서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치즈는 한 장만 먹는 거야 하고 정했다면 아이가 더 먹고 싶다고 떼를 써도 주면 안 됩니다. 대신 아이가 좋아할 만한 다른 놀이를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셔야 합니다. 치즈 2장 먹는다고 뭔 일 나냐? 젤리보다 낫잖아. 하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일관성 없는 육아가 되고 아이는 규칙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5번째는 분노 조절하기. 친구들과 놀이 중에 지면 화를 내거나 질 것 같으면 방해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기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주면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즐겁게 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자 점차 감정을 조절하더라고요. 인성이 좋은 아이는요, 져서 속상한 친구를 약올리지 않아요.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거나 직접 그린 그림을 주면서 위로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재미를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주변 친구들이 불편해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이럴 때가 인성교육을 할 시간입니다. 반복해서 올바른 행동을 알려주면 놀이를 할 때 친구가 다치지 않도록 힘을 조절하며 참아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엄마 지금 너무 화가 나.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줘. 하고 엄마도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6번째는 자연과 동물 존중하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산책을 나가면 개미를 발로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그때 선생님이 아야 밟지마 개미가 아파 하고 알려주면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화단의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다고 꺾으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눈으로 보아야 내일도 이 꽃을 보며 행복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벌레 무서워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아이 앞에서 깍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도 고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털이 있는 동물은 만지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자연스럽게 닮더라고요.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혐오하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자연과 동물을 존중하는 아이는 사람도 존중하게 돼요. 기억하세요. 좋은 인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AI에게 묻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AI의 말을 그대로 믿고 판단해도 되는지 그걸 가려낼 기준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인성이고 가치관입니다. AI는 정보를 주지만 무엇이 옳은지, 누구를 배려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책임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몸으로 배운 인성이 결정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수백 명의 아이와 학부모님을 만났잖아요.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는요, 부모님, 조부모님까지 다 성품이 좋으시더라고요. 결국 부모가 영유아기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선행학습도 조기 사교육도 아니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태도, 바로 인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모님들께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